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제가 제 방송을 좀 오래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세요. 제가 편도선이 좋지 못해가지고 아기가 유치원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면 뭐 거의 예외 없이 저도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고 계속해서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주말 동안에 좀 많이 무리했더니 지금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요. 여러분들 좀 텐션이 뭐 원래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평소보다도 조금 더 차분하게 전체적인 이야기들만 좀 들려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뭐 특별한 어떤 큰 이슈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주중에 리플이 부분 승소를 하면서 뭐 엄청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 이벤트에 따라서 지금 가격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했다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그리고 SEC의 입장이 지금 얼마나 불리해졌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중요한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에 제 사칭 채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꾸준히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숫자가. 근데 저는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와 크립토 트렌드랩 커뮤니티 네 곳만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투자 상담이나 리딩방을 일체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1대1로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 절대 속아 넘어가시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선 제가 토요일에도 시황 영상을 공유를 드려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 금융시장은요,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우려들이 사실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표들이 발표되는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준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들이 이제 더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파서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6월 CPI와 PPI가 2, 3년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한 데 힘입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진정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회 인상에 대한 어떤 연준의 목소리는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의 기대감들인 거죠. 네, 우선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미국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의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이 정도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어느 정도냐면 정말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폭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의 어떤 전쟁들, 무역전쟁, 상하이 락다운에서 비롯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중국의 어떤 재정정책, 통화정책들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고 계속해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 미국처럼 지금 이 시장이 지금 잘 유지될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많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또 지표들을 보면은 이번에는 산업 생산에 대한 지표들인데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 급락을 해서 지금 0%에 닿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하락을 했을 때 어김없이 뭐가 왔냐면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업 생산은 한 나라의 공업 부분에서 생산된 총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다는 거고 이건 결국 실업률 증가, 가계 소비 감소, 기업의 투자 축소 이런 걸로 장기적으로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 매매 조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980년대 이후로 주택 매매 조건이 지금 최저 수준이라는 이제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이 주택 매매 조건이라는 건 주택 매매 용이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게 높을수록 주택 구매가 용이하고 나쁠수록 주택 구매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을수록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먼 건데 지금 굉장히 하락폭이 크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률이 증가되고 가계 소비가 감소되고 기업의 투자 축소되기 때문에 주택 구매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산업이라든지 사람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지표들은 좋지 못한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의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가격을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연이틀 이렇게 굉장히 큰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그린 후에 지금 원래 원점 가격, 지지부진하던 가격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너무 중요한 지지 구간이고, 그리고 그 상단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리플은 조금 더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가격 등락이 굉장히 컸죠.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굉장히 크게 장대 음봉을 그렸지만 일요일 동안에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은 0.14%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은 0.48% 그리고 리플은 4.67%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0.1을 경계로 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 57에서 54로 3계단 하락을 하면서 탐욕에서 중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가격이 다시 이렇게 크게 요동을 쳤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지금 예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데요. 지금 매수벽은 뚜렷하게 형성이 된 부분들이 없고 30K 정도에서 뭐 옅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가장 두터운 매도벽은 31K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 지점을 못 뚫고 나서도 바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뚫고 계속해서 다지기를 해야지 더 32K와 34K 그리고 40K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매도벽 같은 경우는 32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31.5K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벽 즉 저항 영역이 굉장히 촘촘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CVD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가격의 어떤 상승의 움직임을 이끌었던 고래들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와 그리고 지금 보라색 고래가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매입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고래들도 일정 부분 매입을 했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가장 큰 고래 두 개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후에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보면은 가장 큰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고래들이 지금 급속하게 던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반면에 보라색 고래는 뭐 굉장히 급속하게 털어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부분 매도들을 통해서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고래들의 손바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어떤 지지 구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입지를 계속해서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30.2K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 가장 저점에서 산다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마지막 공급량의 3.8%가 지금 30.2K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TC 축적을 위한 가장 관심 지점이 지금 30.2K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K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거 30K에서 왜 이렇게 오래 정체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구매자의 행동 패턴들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 현상 없이 여기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정체된 것 같지만 여기서 손바뀜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UTXO를 모니터링하는 지금 이 지표 중에서 URPD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30.2K 이 구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UTXO가 많이 생성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수치로 지금 볼 수 있냐면은 이게요. 지금 BTC 공급에서 2022년에 지금 FTX 이후에 지금 바닥 근처에서 지금 16,000 지금 500달러 부근에서도 굉장히 지금 높은 조정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URDP가.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더 많이 큰 움직임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거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믿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들 좀 보겠습니다. Hodl or Lost Coins라고 하는 이 지표인데요. 자, 이 지표는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어떤 활력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말이 좀 이상한데 얼마나 많은 공급이 한 번에 이동을 하고 어느 기간 동안 휴면 상태에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공급이 지금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지갑 소유자가 투자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서 영구적으로 손실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냐면은 현재 지금 777만 BTC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약 2,330억 달러에 달하는 양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5년 만에 지금 계속해서 가장 높게 지금 치솟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온체인 데이터에 관련된 지금 강의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제 올려드릴 텐데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지표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쇼텀 홀더, 롱텀 홀더의 이 NUPL 비율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NUPL이라고 하는 거는요, Net Realized Profit and Loss의 약자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누적 이익과 손실의 비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패턴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5단계로 지금 이 시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롱텀 홀더와 숏텀 홀더 비율로 이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숏텀 홀더 NUPL이 상승했다는 거는 단기 보유자들이 이익이 더 늘어났다는 거겠죠. 왜냐면 이게 분자에 있으니까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수치가 커졌다고 하는 거는 숏텀 홀더들의 NUPL이 커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게 작아진다는 거는 롱텀 홀더들,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누적 실현이익과 손실을 측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롱텀 홀더들의 NUPL이 상승할수록 장기 보유자들이 더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움직임들을 더 명확하게 이제 단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롱텀 홀더들이 어떤 비중이 더 많이 커져 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반감기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구간들의 길이들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굉장히 롱텀 홀더 비율이 요것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것도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채굴 수익입니다. 이 POW 밸류와 관련된 이 채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채굴 수익이라는 건 해시레이트 POW 가치와 관련해서 200일 이동 평균선 이상에서 이 계속해서 이게 유지를 하고 있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2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던 크립토 윈터 기간에는 이 구간보다 아래에 있죠. 근데 다시 지금 어떻게 됐죠? 시장이 이걸 갖다 반등을 해서 이걸 골든 크로스로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마이너스 영역에 가긴 했지만 다시 계속해서 플러스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굴 수익이 굉장히 지금 이 중립 영역, 이 녹색이 중립 영역인데 여기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지금 상승의 흐름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채굴 수익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다라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7월 동안에 총 USDP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의 무려 16.2%를 축적했다라고 지금 센티멘트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축적률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걸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달러에 패깅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좀 관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해서 점점 더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 시장에 조금 더 진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USDP를 지금 모아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중앙은행들의 어떤 통화량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M2 통화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경우, 지금 이 늘어나는 수치들과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 흐름들이 지금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 변화가 또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자, 이제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이 약식 판결에서 일단 부분적인 승소지만 사실적 승소를 하면서요,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규제안 통과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 지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SEC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EC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검토를 돌입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판결을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SEC가 지 마음대로 어떤 규정들을 하면은 대부분은 좀 승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무인으로 막 이렇게 칼을 휘둘렀던 건데 지금 리플의 어떤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SEC의 입자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리플의 CEO가 SEC의 항소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몇 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은 리플의 소송이 승리의 논리를 갖췄고 이거는 코인베이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지금 미국 4개 주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논점들도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케일과의 어떤談판도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논리적으로 SEC가 그레이스케일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GBTC 신탁의 지금 데일리 볼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요, 지금 SEC가 유사한 투자 수단에 일관된 대우를
적용하지 못했다라고 확고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방법을 위반했다라고 말했는데, 유사한 투자 수단으로 지금 비토와 BT ETF, 그러니까 선물 ETF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논리적 반박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계속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의 CEO의 소넨샤인이 SEC에 대한 소송은 아마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ETF 전환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논쟁을 강력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기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차트적인 분석들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베이스 상장 신고로 이제 그들의 일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SEC의 소송 판사가 코인베이스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치가요, 본인이 이제 암호화폐 상승을 위해서 4가지 기도를 했는데, 리플 승리까지 하면서 3가지가 이루어졌다. 즉,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리플사의 소송 승리, 이제 거의 다가왔고, 비트코인 현물 ETF 아마도 지금 승인 검토에 들어가는데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는 바이낸스와 창풍자오의 이 문제들만 해결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적인 관점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7월 13일에 31K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런데 곧바로 바로 다음날 지금 14일에 약세론자들이 가격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이게 불트랩이었다,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지난 며칠간의 가격 움직임이 상대 강도 지수 상에서는 지금 약세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강세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락세가 가격을 지금 30.1K까지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이 시점에 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뚫리게 되면은 아마도 50일 단수이동 평균선이 빨간 선인 28.6K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더 뚫리지 않게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31K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하락세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1K를 다시 뚫으면 32.4K까지는 저항 구간이 좀 빡세지만, 만약에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40K까지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구간들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일봉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4시간 봉을 살펴보면은 지금 4시간 차트의 이동 평균선 아래로 지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이거는 수요가 높은 수준에서 이미 고갈이 됐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30.2K에서 최대치의 수요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하락세는 더 깊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29.5K 이하로 지금 내려앉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7.5K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구간들을 잘 지켜내서 이제 31K를 다시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나 42.4K 그리고 40K까지는 4시간 봉이나 1일 봉이나 다 똑같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같은 수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치열한 이 매수 공방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관점들을 봤다면요.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좀 불리시한 관점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저는 늘 어떤 보수적인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은 어쨌든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요. 내일 당장, 일주일 뒤에 당장 이런 관점과는 거리가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가요, 1일봉을 살펴보면서 지금 150 이동 평균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 그 구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022년에 여기 결국 뚫지 못하고 여기서 바닥을 형성했고, 자, 이후에 여기서 뚫고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여기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150 SMA 같은 경우는 일간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와 저항 영역으로서 작용을 했는데, 지금 2023년 1월에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로 굉장히 잘 지켜졌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인 지표로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들을 반등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캡틴 파이빅이라는 하는 트레이더의 의견인데요. 자, 이 친구는 8시간 봉을 가지고서 지금 상승 플래그양 패턴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플래그양 패턴에 아직 구간들이 남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렉트 캐피털의 의견인데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매크로 하락 추세를 지금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 하락 추세 돌파는 비트코인 반감기 어떤 역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뚫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언제 내려왔냐면은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한 1년 정도에서 한 397일 정도 남은 시점에 보통 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반감기가 조금 덜 남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맥스라고 하는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과거에 어떤 불량 사이클들을, 두 번의 불량 사이클들을 가지고 오면서 머니플로우 인덱스와의 연관고리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지금 빨간색 영역에 지금 있다가 드디어 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조금 횡설수설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얼른 제가 좀 몸을 회복을 해가지고요. 내일부터는 더 타이트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이번 일주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